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벽두에 불어닥친 참으로 신흥극의 위기 공포. 그 속에는 또 중동 지역의 이슬람 두 맹주국의 충돌이 주가를 폭락시키고 환율을 폭등시키는, 그리고 유가는 또 어떻게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게 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봐야 되나를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수 교수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하고 외교관계 단절을 선언했네요. 그런데 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아파 유력 인사 그리고 뭐 다른 사람 해서 한 40몇 명을 처형한 이유가 뭔가요? 사실 사우디와 이란은 중동에서 양강구도를 형성하면서 사실 1979년 이후 계속 갈등과 보복을 계속해 왔거든요. 네, 최근 아시다시피 미국이 이란과 전격적인 핵 협상 타결로 적대 관계인 이란과 밀 관계로 돌아섰는데, 네, 문제는 그동안에 사우디 왕가가 미국의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해 왔는데 네. 지금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거기다가 최근에 이제 저유가 문제로 실업률이 급등하고 국내 경제 위기로 지금 왕정이 무너질 정도로 어떤 그 국내 불안 상황이 이제 가속화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놓치고 있는 것이 사우디의 대부분의 유전지대가 네. 그 시아파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에도 약 15%의 시아파가 있고 그 사람들이 유전지대를 장악하고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란과 인접해서 이란의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근데 아랍 민주화 이후에 사우디 동부 시아파 지역에서도 계속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 엠바고 때문에 사실 서방의 보도가 잘 안 됐죠. 네. 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이 이제 친해지면서 이란의 영향력이 사우디에 미치게 되면은 네. 그 유전지대가 날아가게 돼서 사우디의 왕정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테러범들과 함께 존경받는 시아파 지도자를 반왕정 혐의로 과감하게 이제 처단해버린 거죠. 네. 이것은 이제 정권 차원의 문제로 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에서 아주 강력한 이제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뿌리 깊은 갈등인데, 일단 이슬람이라고 하더라도 순위파냐 시아파냐에 따라서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 이제 그 뿌리를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까지 되는 게 역시 이제 국제 정세, 경제 고립 탈피 이런 배경이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종파 문제는 뭐 어느 나라든지 있을 수 있는데, 네. 뭐 이렇게 가리라고는 전문가들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요. 네. 이 종파 갈등이 하나의 원인이 됐지만 결국은 국가 이익의 문제고, 네. 최근에서는 왕정 자체가 무너진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순위 시아파 충돌이 이제 격화된다는 것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중동의 근원적인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고요. 네. 이것은 지금 겨우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시리아 내전이나 또 리비아 내전 문제, 네. 또 IS 격퇴, 또 예멘에서도 복잡하거든요. 네. 이런 해결이 더욱 혼미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순위파의 강국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시아파의 강국 그 이란하고의 이런 갈등과 단교 속에 IS는 웃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일반 지금 사우디와 이란의 격돌 속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 사실상 IS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각국의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IS 격퇴에 소극적으로 국제사회가 대응해 오다가 파리 테러 이후에 겨우 네. 사우디와 이란, 미국이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지금 효율적인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사우디와 이란의 격돌로 이제 공제 초제가 무너지게 생겼고, 네. 그렇게 되면 IS 격퇴에 뭐 결정적인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네. 뭐 IS는 당연히 숨을 돌릴 이제 기회를 찾게 되고 인류 사회는 그만큼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그 전문가들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시점에서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며 걸림돌 그리고 해결의 디딤돌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뭐 그만큼 이제 사우디 왕정이 이제 어떤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고요. 네. 사실 왕가는 그 찬탈 왕조고 원리주의와 결합돼 있어서 사실 이슬람 세계 내에서도 고립돼 왔는데 네. 미국의 군사적인 보호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지고 그 지도자 위치를 유지해 왔는데 네. 최근에 이제 경제 위기로 내부의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정권 자체가 무너지니까 초강수를 두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나 결국 이런 장기적인 이런 혼란이 이란이나 사우디 양국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 모처럼 오랜 적대적 이해 당사자인 이란을 끌어들인 미국이 네. 이 사태로 하여금 절대 국익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러시아도 중재에 나설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파국으로 치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네. 이 지역이 불안해지면 이제 유가가 상승하고 아시다시피 세계 에너지 공급질뿐만 아니라 뭐 네. 대규모 투자 건설 플랜트 세계 네.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특히 우리나라는 많이 나가 중동에 있어요, 지금. 에너지와 수주가 많기 네.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하나의 이제 위기감으로 예상되죠. 네. 지금 이제 그 시아파하고 순위파의 인구 분포는 80 몇 퍼센트가 한 85% 정도가 순위파고 10% 정도가 시아파입니다. 주로 네. 시아파는 이란, 이라크, 바레인, 레바논, 헤즈볼라 네. 여기를 우리가 시아파 벨트라고 하는데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네네.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 이제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비행기를 다 금지시키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나가는데 그래도 누군가가 나서서 좋아하는 것을 뭔가 내밀어서 협상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그 전쟁이라는 파국으로서는 현재로서는까지는 않겠지만 워낙 이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네. 지금 시아파와 순위파의 어떤 집단 갈등 움직임으로 번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혼란은 지속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사우디와 인근 GCC 산유국의 그 축하고 네. 또 이란, 이라크, 바레인, 레바논, 헤즈볼라, 시리아 아사드 정권, 예멘 후티 정권이 또 시아파 벨트로서 지금 양 종파 구도로 이제 좀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미국이나 러시아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이 혼란을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하는 게 관건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이 전쟁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결국 두 진영이 맞부닥치면은 네. 이런 테러의 문제나 세계 경제가 고통을 안게 되겠죠, 당연히. 예. 유가 얘기를 아까 잠시 하셨는데 국제 유가가 이제 너무 그쪽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우디의 그 재정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뉴스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유가가 이런 상황에서 출렁이는 건 당연한데 어느 쪽으로 갈 걸로 보십니까? 유가는 혼란이 되면 다만 이제 유가가 상승되겠죠. 네. 근데 사우디가 지금까지 이제 고통 속에도 저유가 정책을 유지했던 것은 아직까지 사우디는 견딜 수 있다고 왕가가 판단했던 것 같고요. 네. 다만 저유가로 이웃에 있는 그 경쟁국인 이란과 러시아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걸 네. 약화시키고 또 미국 중심의 그 셰일가스가 온가가 낮아지면 개발이 되니까 네. 높아지면 그걸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의도 때문에 저유가 정책을 유지해 왔거든요. 네. 그러나 이런 혼란으로 유가가 이제 상승된다면 사실은 그런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겠죠. 예. 우리 그쪽에 나가 있는 건설업계 또 여러 가지 유가 문제 참 우리 경제에 직격탄이 어제 상하이 지수 폭락과 함께 몰아닥쳤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분야의 상황 전개에 따라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한양대 문화인류학과 이희수 교수 말씀 들었습니다. 8시 10분입니다.